10월 18일 토요일 광명우스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전일 안정적인 경주도 있었고 후차권에서 다소 좀 틀어지는 강자가 의외로 고전하면서 접전으로 마무리가 됐었던 경주도 있었습니다. 6라운드 이성용의 선정권을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성용이 딱히 활약이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용희하고 김한율의 협공도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김한율이 직전의 차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시속감 상당히 좋았었죠. 이용희가 몰가서 짧게 수입해 나가면서 이용희하고 김한율의 동반 입상 해설방송하고 음성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9라운드는 류재민이 너무나 짧게 가져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만 살짝 넘어서면서 우승을 차지해 나갔고 박진철 아쉽게 착순권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주석진이 강전 활약이 나가면서 넘어서면서 2차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명우스급 11라운드 김주호하고 주정원의 맞대결이다 말씀드렸었는데 선행 나섰던 주정원을 김주호가 넘어서질 못했습니다. 결국 김주호 뒤에 있었던 박종태가 직선 칼취입 나서면서 박종태가 우승, 주정원이 2차권에 머물면서 접전이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금일도 전반적으로 6라운드부터 12라운드까지 4대3의 라인 맞대결로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전일 선전 펼쳐 나갔었던 선수들이 금일도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정을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를 말씀드리면 김병선, 김종현, 오은섭, 김주호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병선, 김종현, 오은섭, 김주호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김종현, 김동화, 이규봉, 김근영, 이기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주도력발에 나갔었던 김종현이 종성 유지에 실패하면서 성공하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하전, 김주호, 이용희, 김준빈, 임대성, 김명섭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지종훈련 때만큼은 김주호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하전 상대로 김주호가 반바퀴 젖히기 나서면서 이용희까지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천호성, 김병선, 조성래, 박훈재, 손지영, 박지웅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천호성이 반바퀴 지점에서 시속을 잡았습니다. 시속 잡음과 동시에 김병선이 저측 나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페달링이 상당히 좀 가벼워 보였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병선, 김종현, 오은섭, 김주호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우스급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급 6라운드 전일이어서 금일도 우스급 6라운드부터 12라운드까지 4대3의 맞대결이 편성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득점은 어미태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김명섭의 선행 활약에 나가고 김준민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전일보다는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마크로 갔었던 김명섭이 금일만큼은 힘을 쓰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 매우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명섭이 최근 들어서 선행 나섰던 경주보다는 좀 마키한 작전은 많이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미태도 전일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다 보니까 경주를 풀어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황정현이 젖혔고 어미태가 쉽게 노려봤습니다만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주석진도 컨디션이 괜찮았었고 천호성도 컨디션이 괜찮았었다는 점에서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어미태보다는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어미태는 김명섭을 믿고 경주 펼쳐나가야 되는데 또 5주 만에 출전이고 최근 들어서 선행 승부보다는 마크한 작전이 많았다는 점에서 어미태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오히려 천호성이 후미권에서 젖히고 주석진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비노조 노조 선들의 협공 가능성 한번 먼저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천호성이 힘을 썼을 때는 주석진의 몸 상태가 괜찮아요. 전일도 강전 상대로 차가 나왔었던 주석진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주입도 가능한 만큼 복승 중심으로 하는 천호성과 주석진, 노조선들의 협공 가능성 한번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미태가 후미권에서 차가 나오게 된다면 천호성 쫓아 나서는 견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천호성과 어미태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천호성하고 주석진과의 협공 가능성 노조서들의 협공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하다는 점 천호성과 어미태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어미태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김명섭 활약이 나간다면 유리한
편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천호성과 주석진의 협공을 한번 먼저 노려보고 싶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전일은 마크로 갔습니다만 그래도 김명섭이 힘을 쓰게 된다면 어미태가 몰고 와서 직선 취입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석진이 외선에서 차가 나오게 된다면 어미태와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어미태하고 김명섭입니다. 어미태하고 주석진의 동반 입상 경우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명섭의 선행력이 과연 얼마만큼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천호성하고 주석진의 협공 가능성 한번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리면서, 어미태하고 김명섭을 묶어서 천호성하고 주석진을 묶어서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라운드 류재민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월등하죠. 문제는 너무나 짧은 승부 펼쳐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일도 좀 세게 나갔었다면 박진철과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었었는데 힘겹게 주석진 넘어서면서 본인만 우승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류재민, 과연 임대성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란 점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대성도 전일 힘을 써서 3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금일은 힘을 쓰는 경주보다는 류재민의 뒤를 마크해 나가는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마크되면 아무래도 임대성도 쫓아는 나설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재민이 힘을 쓰게 된다면 임대성이 앞으로 자리 잡거나 호미를 마크해 나가는 김원호가 쫓아 나서는 견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류재민이 힘을 쓰는 장기보다는 아무래도 황경근을 먼저 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중하고 조성래가 따라 나서는 견주가 되게 된다면 류재민이 또다시 선행보다는 저측에 타이밍 잡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류재민이 임대성 달고 쏘게 된다면 완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좀 노려보고 싶습니다. 황경근도 직전 3주전 1호 경주에서 취입으로 우승까지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시속감 잡으면 괜찮습니다. 박중하고 조성래가 홈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류재민이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박지웅과 조성래의 동반 입상, 박중도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조성래의 마크라고 한다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한경근이 힘을 쓰고 박중이 몰가서 짧게 가져가는 노저서들의 협공 가능성 한번 먼저 노려보고 싶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에서 박중하고 조성래입니다. 박중하고 황경근의 동반 입상 이들 중심으로 공략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류재민이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임대성과 협공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박중인 만큼 류재민하고 박중의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재민이 넘어서면 임대성, 이 김중희 취입 나서거나 버텨내게 된다면 류재민과 박중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이들 중심으로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과감하게 노려보고 싶은 상황인 만큼 박중하고 조성래입니다. 박중하고 황경근의 동반 입상 노조선들의 협공 가능성 이번 편성 한번 과감하게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류재민 자체가 전일처럼 짧게 가져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전할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라운드 이성용도 전일 짧게 가져가다 보니까 취입이 나오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전일 광명 우스컵 6라운드 때 이성용을 앞선에서 끌어줄 만한 선수가 없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용이 저측이 타이밍을 늦게 가져갔습니다. 결국 이용희하고 김한율의 동반 입상으로 해설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이성용 성용환하고 주간일밖에 없습니다. 힘을 쓸 수밖에 없는 편성이 짜졌다는 점, 성종환이 이성용 앞에서 힘을 쓸 이유도 없고 이성용이 또 저측이나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에 차 김한율이 직전의 차는 완벽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한율이 먼저 내선 잡고 이기호가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직선 취입도 충분히 가능하다. 김동화가 힘을 쓰고 이기호가 몰가서 취입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경주인 만큼 김한율과 이기호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성을 이기호와 김한율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성을 한번 먼저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기호가 김한율 상대로 마크에 나간다면 직선 취입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기호도 원체 노련하다는 점, 단 취입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기호하고 김한율의 동반
입상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외선에서 치고 나올 수 있는 이상용이라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한율이 전일처럼 힘을 쓰는 김동아가 내선 잡는다면 이규호가 상당히 유리한 상황인 만큼 이규호하고 김한율의 동반 입장 쪽에 이규하고 이성용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일 이성용이 다소 아쉬움을 남겼기 때문에 금일 화끈하게 힘을 쓰는 견주 펼쳐나가게 된다면 이성용과 성종환의 동반 입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한율을 상대로 이성용이 빼앗는 작전 펼쳐나가게 된다면 이성용과 김한율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용이 김한율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힘을 쓰게 된다면 성종환과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김한율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성용과 성종환의 동반 입상, 이성용과 김한율의 동반 입상 차선 이들 중심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전일처럼 시속감을 발휘해 나가게 된다면 이교가 몰고서 승부 타이밍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상황에 따라서 김동아도 비노조 홈이 공략해 나가게 된다면 마키한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노조 완승까지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은 이성용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선행 승부도 가능한 이성용이긴 합니다만,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전일처럼 없다는 점에서 힘든 겨져될 가능성 매우 높다. 좀 공격적인 승부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9라운드 전일도 권혁진이 여유있게 우승 차지해 나갔습니다. 현대세력 정하전 김종현과 홈 맞춰 나가게 된다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정현이 전일 우승 맛을 봤어요. 결승 진출 확정 지어놓은 상태 김병선과 박훈자하고 맞춰 나가게 된다면 권혁진이 김종현, 정하전 선행이 어중간한 선수들입니다. 믿고 경주전 펼쳐 나가다가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권혁진이 정하전, 김종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정하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정현이 외선에서 직선 취입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종현이 때려도 어중간하고 정하전이 때려도 어중간합니다. 둘 다 마크도 어중간한 것 같아요. 권혁진이 그렇다고 시원스럽게 힘을 쓰는 선수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황정현이 권혁진 뒤 공략해 나가게 된다면 권혁진도 세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전일 같은 몸 상태라고 한다면 권혁진과 황정현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1기 동기생들의 협공 가능성이죠. 협공이라기보다는 알아서 결승전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권혁진, 황정현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받아할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종현보다는 정하전이 홈이권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권혁진이 원체 노련합니다. 김종현, 정하전 둘 중에 한 명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정하전과 협공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닌 만큼 황정현이 직선에서 차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변수 가능성도 있죠. 정한전도 그렇고 김종현도 그렇고 앞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화끈하게 때려줄 시속감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김병선이 앞만 보고 달려나갑니다. 황정인이 몰고 가고 노련한 박훈재가 내선 먼저 틀어맞게 된다면 정하전 못 넘죠. 김종현도 못 넘습니다. 결국 권혁진이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김병선이 얼마만큼 긁어주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속감만 괜찮다면 황정현이 짧게 출패나가는 황정현과 김병섭 동반 입상, 황정현의 뒷자리는 박훈재가 막혀나가면서 홈익 건지에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황정현이 짧게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김병선, 박훈재와 노조 선수들과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닌 만큼 권혁진이 원체 노련하기 때문에 김종현, 정하전 둘 중 한 명과는 완벽한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황정현이 직선에서 들이댈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라운드 전일 주정원이 힘을 썼습니다. 막판 종속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종태가 직선에서 차 나왔습니다. 김주하고는 힘대결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만 2% 부족했었던 주정원, 금일 주정원의 연대가 김태현, 문승기, 조준수입니다. 아무래도 주정원 입장에서는 김태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도 주정원이 힘을 쓰고 김태현이 홈이 막혀 나가는 견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동인도 최근 고전하고 있긴 합니다만 힘을 쓸 수 있는 이를 이용희가 막혀 나가고 김영석이 쫓아 나서는 견주가 되게 된다면 전일도 이용이 김한율의 선행 철저하게 하려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신동인을 이용희가 적극 활약에 나가게 된다면 직선 취입발 충분히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정원 쉽게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두 선수 이용희하고 주정원의 동호회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취임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용희하고 주정원의 동호회 입장 쪽에 이용희하고 주정원의 동호회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신동인이 절처럼 내선 신동인이 힘을 쓰게 된다면 이용희가 충분히 후미 견제 가능한 상황이죠. 전일도 김한율이 때리니까 이용희가 철저하게 이성용의 타이밍을 빼앗았습니다. 금일도 신동인이 때리면 후미 김영석이 막혀 나갔을 때는 주정원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용희하고 신동인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용희하고 주정원의 동반 입상 쪽에 복승 중심으로 하는 이용희하고 신동인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주정원이 힘을 쓰고 김태현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신동인 믿다가 이용희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주정원하고 김태현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조준수가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정원의 뒷자리를 조준수가 밀착 막혀 나갔을 때는 따라는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완급만 조절해 나가게 된다면 착승권 진입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부친인 주강일이 8당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협공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주정원과 조준수의 동반 입상은 조준수의 동반 입상, 주정원과 김태원의 동반 입상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컨디션 괜찮은 이용희가 신동인 활약에 나가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 김영석과의 협공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정원이 김태원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이용희가 힘든 견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접전이 불가피한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이용희의 선정 가능성 쪽에 확실하게 달라진 이용희의 직선 취입발을 먼저 노려보고 싶다,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1라운드 김주호가 10주 만에 출전했습니다. 전일 좀 선전을 한번 기대해 봤었는데 주정원을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김주호 강동규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동규는 확실하게 김해 B팀으로 훈련지 변경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강동규, 김주호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김주호가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강동규가 확실하게 몸 상태만큼은 좋은 것 같아요. 김주호하고 강동규하고 김주호의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는 상황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동규하고 김주호 금일만큼은 두 선수가 완벽한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 쌍승보다는 좀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규하고 김주호의 동반 입장 쪽이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강재원 전일 이성광 상대로 짧게 젖히긴 나섰습니다만 종속이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김주석에게 주석진에게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마크만 된다면 쫓아는 나설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빼앗는다면 아무래도 김주호가 몸싸움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받아서 털어버리게 된다면 강동규하고 강재원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두 선수가 앞뒤로 나란히 자리 잡고 추이평 강재원 견제 나서는 거죠 되게 된다면 동반 입장 깔끔하게 마무리 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결승 진출 확정 지어놓은 강동규가 저칙 타임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주호보다는 좀 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한성이 쫓아나서는 경주가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발주대 괜찮은 배정현도 받아가면 부진은 만에 나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2라운드 박병호가 월등합니다. 결승전만 되면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병호. 하지만 일반 레이스에서만큼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일도 박병호와 조준세 협공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쫓아를 못 갔습니다. 결국 이교가 착승권 진입한 광명우스컵 10라운드였었는데 금일도 박병호 장지웅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장지웅을 앞에다 두고 경주 펼쳐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박진철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박종태
박종태하고 김근영이 자리 잡았을 때는 박병화가 장중을 달고 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또 줄 끊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장중이 이들 상대로 넘어서기도 쉽지만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병화 혼자 달아나게 된다면 줄 끊어질 가능성, 결국 쫓아 나설 수 있는 선수가 박종태하고 박진철인데 박종태의 몸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전일도 김주 뒷자리 있다가 못 넘어가니까 직선에서 차가 나오면서 주정원까지 넘어섰습니다. 최근 들어서 확실하게 몸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박종태, 박병화 상대로 후미 공략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챙겨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알아서 들이댈 수 있는 박종태라는 점에서 박병화하고 박종태 동반 입장 쪽 우선에 받아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박진철도 최근 주춤하긴 합니다만 받아가면 막 박병화 쫓아는 나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박종태가 마크 실패한다면 박진철이 쫓아 나서는 박병화하고 박진철, 박씨들의 협공 가능성 쪽이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라고 한다면요, 박병화가 장중을 다는 것이 아니라 장중을 앞에다 두고 경주 펼쳐 나갔을 때는 아무래도 고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박종태하고 박진철이라든지 종태하고 김근영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12라운드 때 강동기하고 신동인, 강동기하고 김근영의 동반 입시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김근영 잘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박종태가 넘어서면 박진철, 김근영과의 협공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박병화가 고전하게 된다면 박종태하고 박진철입니다. 박종태하고 김근영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과감하게는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시속차가 확실하게 나고 있는 박병화입니다. 장중과 협공이 쉽지만 않을 것 같아요. 줄 끊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쫓아갈 수 있는 박종태하고 박진철, 그 중에서도 박종태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자들 중심으로 전일 선전 펼쳐 나갔었던 선수들이 분명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만, 라인 맞대결로 인해서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